미국의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회사를 설립한 재벌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돈 버는 것이 아닌 있는 돈을 관리해야 하는 방법과 그 이유에 대해 제 생각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돈에 대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을 주저없이 하는 것은 아주 행복한 삶이죠. 최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그 소수의 마인드를 한번 같이 알아보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대하는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있는 돈은 소중하게 대하고 아끼면서도 쓰임새가 확실한 곳에만 소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을 A,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B라고 했을 때 150만 원을 쓰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A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150만 원밖에 못 쓰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강하고, B의 경우는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금액이지만 소비의 지능이 다른 겁니다. A와 같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급여가 올라 같은 500만 원을 번다고 가정했을 때 150만 원 쓰던 자신의 패턴을 유지하지 못해요. 반면에 B의 경우 급여가 70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해도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비를 해야 하는 가치관입니다. 어떤 것을 사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 건지가 더 우선에 있어야 할 생각입니다. 어떤 것을 사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감정을 뺀 채로 이것을 사야 하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두 번째는 이 소비가 일회성에서 끝나는지 자산이 될 수 있는 소비인지, 혹은 다른 것을 대체로 구매했을 때 얻는 이득이나 손실은 어떤지 비교해보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당장의 충족감을 위해 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봐야 합니다. 소비관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특히 두 번째로 말한 것이 소비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생각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구매함으로써 내가 포기하게 되는 돈에 대한 기회비용을 말이에요. 예를 들어 신발로 설명해 볼게요. 맨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당장에 신발이 뜯어져서 신발을 사야 하는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없어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광고에 혹해서 사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나이키 신발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죠. 공교롭게도 지금 세일도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기간을 보니 내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건 나를 위해 보여졌으리라 행운이라 생각하고 결제 버튼을 향해 다음 버튼을 눌러댑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세 가지를 상기시켜 볼게요. 감정을 뺀 채로 내가 사야 하는지 차분히 생각해보고, 이걸 단순히 사고 나서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을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2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포기하고 다른 것을 샀을 때 미래에 이득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화를 사기보다 차라리 나이키 회사의 주식을 산다면 나중에 20만원보다 더 큰 가치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고 싶은 하나의 물건이 생기면 여러 갈래로 가지치기를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사야 될 이유보다 지금 사기에는 미뤄야 할 이유들이 곳곳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샀더라면 충동적인 소비가 되었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이 형성되어 있으면 B와 같은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소비에 대해 신중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면 버는 능력과 비슷할 정도로 아끼는 능력도 동등하게 좋은 능력이 됩니다. 관리하는 능력에 대해 말해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상황에 맞는 소비 계획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자신이 소비를 주체하지 못해서 적금이라는 것에 묶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이 새로 출시했다거나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예쁜 레깅스나 좋은 운동 장비를 산다거나 편의를 위해 노트북을 구매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적금을 깨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우리가 써야 할 이유들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나서 후회도 합니다. 후회하면 다행이에요. 바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가 문득 돌이켜보면 돈이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통상적으로 주거비는 총 급여에서 25% 미만이 적당하고
총 생활비는 35%, 저축이나 투자는 40에서 70%로 하는 것이 꽤 적절한 계획입니다. 만약 세후 250만 원을 받는 독립한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주거비는 월세나 전세, 이자나 관리비를 포함해서 62만 5천 원을 넘지 않고 식비나 외식, 쇼핑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87만 5천 원을 넘지 않으며 최소한 100만 원에서 부모님 집에서 사는 직장인이라면 최대 175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 놓아야 돼요. 상황에 맞게 어떤 기준이 보편적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모으는지도 발전을 향한 적당한 비교는 자신에게 이로운 약이 됩니다. 하지만 해로운 약이 되는 것은 소비와 돈에 대한 열등적인 비교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소비하는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남이 가지고 있어서 부러워서 소비하게 되는 건 절대 지양해야 할 소비 자세입니다. 그리고 친구나 선배, 후배, 지인 등이 버는 월 소득에 비교하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것도 오히려 스트레스성 보복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상대와 나를 비교선상에 같이 놓음으로써 수입에 대한 열등감이 생깁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쓸 수도 있고 돈에 대해 나보다 자유로울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아니라 퍼센트로 계획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이 수입을 늘릴 수 있으면 최고 좋은 방법이면서 빠른 저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약적인 부분이 많기에 가능한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며 자신만의 플랜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죠. 저축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단순히 푼돈을 모아가며 조금씩 큰 돈이 되는 뿌듯함만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주 표면적으로 보이는 만족감이에요. 여기서 그치면 절대 큰 돈을 모으거나 벌 수 없습니다. 모으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에 있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나 돈을 필요로 하는 투자처가 생겼을 때 희소성이 높아진 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축하는 동안 세상을 보는 눈과 경제적인 공부를 하면서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하죠. 그 두 가지 능력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돈은 날개를 달고 돈을 불러와 줍니다. 저축과 소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렵겠지만 두 가지를 평소에 늘 염두에 두면서 습관을 들인다면 어느샌가 통장이든 소비관념이든 변해져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가장 첫 번째로 있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두 가지의 돈을 다루는 자세와 능력을 발휘해서 부자가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돈에 대한 현명한 통찰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유대인들의 격언을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모자란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수입에 신경 쓰면서 자신의 낭비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